잘못된 식단을 계속 유지하면 70대부터 근육이 빠르고 기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런데 단백질을 제대로 챙기면 90대에도 힘있게 걷는 몸을 만들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힘이 빠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노년 영양을 연구해온 박사 김도윤입니다. 수많은 어르신들의 변화를 보면서 깨달은 건 특별한 보약이 아니라 매일 올라오는 밥상이었다는 점이에요. 저는 전국의 장수마을을 직접 방문하고 그분들의 식탁을 관찰했습니다. 거기서 발견한 공통점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했어요. 고기를 많이 먹어야 근육이 생긴다는 생각.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시죠? 그런데 장수마을 어르신들은 고기보다 콩과 곡물을 훨씬 더 많이 드셨어요. 작은 생선과 발효식품도 빠지지 않았고요. 그분들의 하루 식단을 분석해보니 식물성 단백질이 70%, 동물성 단백질이 30%였습니다. 바로 이 7대3 비율이 핵심이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요즘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나요? 계단 오를 때 숨이 차거나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하신가요? 그건 나이 때문이 아니라 식단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놓치시면 앞으로 10년 건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단백질은 우리 몸의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때문에 더욱더 신경 써야 해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단백질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장수마을 어르신들은 특별한 건강식품을 드시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콩밥, 된장찌개, 멸치볶음, 낫또 같은 평범한 음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한 음식들을 매일 꾸준히 균형 있게 드셨던 거죠. 바로 이게 장수의 비밀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장수마을의 7대3 비율이 왜 중요한지,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요즘 식단 때문에 체력이 떨어진 느낌 있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기억하는 분 중에 큰 충격을 주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제 친구의 어머니셨던 74세 장모님이었는데요. 늘 활동적이고 밝았던 분이 은퇴 후 혼자 지내면서 식사가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은 과자 몇 개, 점심은 빵 한 조각, 저녁은 아예 건너뛰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리에 힘이 점점 빠지고 자꾸만 눕고 싶어지는 상황이 반복됐어요. 외출도 줄어들고 표정도 어두워지셨죠. 딸이 정말 걱정되어서 제게 도움을 요청했고, 저는 일단 기본적인 단백질 루틴과 소식 습관만 먼저 잡아보자고 말씀드렸어요. 첫 주에는 아침에 콩밥 한 공기와 된장찌개, 점심에는 두부와 채소 위주의 반찬, 저녁에는 작은 생선과 나물 몇 가지로 구성했습니다.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한 한식이었어요. 하지만 매끼 80%만 드시도록 권했고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라고 당부했습니다. 변화는 생각보다 빨랐어요. 일주일 만에 숙면을 취하기 시작하셨고 한 달 뒤에는 계단을 힘안 들이고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2달째부터는 친구들과 다시 모임에 나가시더라고요.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진 게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수마을의 7대3 비율이 단순히 비율의 문제가 아니라 일상 속 작은 습관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뒤에 나올 실천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체력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사실 많은 분들이 단백질하면 고기부터 떠올리세요. 고기를 많이 먹어야 힘이 난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장수마을 어르신들은 고기를 그렇게 많이 드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콩과 두부, 작은 생선, 발효식품을 중심으로 드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식물성 단백질은 소화 부담이 적고 장기간 먹어도 몸에 무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반면 동물성 단백질은 필요하긴 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소화기관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소화 능력이 떨어지니까 더욱 조심해야 해요. 그래서 장수마을 어르신들의 식단이 주목받는 겁니다. 70%의 식물성 단백질로 기본을 잡고 30%의 동물성 단백질로 부족한 영양소를 채우는 거예요. 이 비율이 바로 몸에 가장 부담 없고 효율적인 비율이었던 거죠.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10년 후 모습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장수마을의 핵심 원리를 하나씩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콩과 곡물, 발효식품, 작은 생선이
어떻게 우리 몸에서 작용하는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콩과 곡물을 함께 먹는 조합부터 말씀드릴게요. 식물성 단백질의 가장 큰 특징은 아미노산이 서로 보완된다는 점입니다. 콩에는 나이신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곡물에는 메티오닌이 풍부해요. 이 둘을 함께 먹으면 완전 단백질이 되는 거죠. 한국영양연구원에서 조사한 조사를 보면 콩과 곡물을 함께 먹으면 필수 아미노산 균형이 놀라울 정도로 안정된다고 합니다. 단순히 밥에 콩을 섞는 것만으로도 단백질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만난 68세 박영수님은 콩밥을 꾸준히 드시면서 다리 힘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말씀하셨어요. 실천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쌀과 콩을 3대1 비율로 섞어서 밥을 지으면 돼요. 콩은 미리 충분히 삶아서 소화 부담을 줄이는 게 중요해요. 날콩을 그대로 넣으면 속이 불편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콩밥을 자주 드시나요? 한번 시작하시면 밥맛도 좋아지고 건강에도 정말 좋습니다. 다음은 발효 단백질이 왜 중요한지 설명드릴게요. 발효 과정을 거치면 단백질이 잘게 나뉘어서 우리 몸이 흡수하기 훨씬 쉬워집니다. 국내 발효식품연구센터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발효된 콩 단백질이 일반 콩보다 흡수 효율이 20%나 높다고 해요. 제가 상담했던 72세 최명자님은 낫또와 된장을 매일 꾸준히 드시면서 속이 정말 편해졌다고 하셨어요. 예전에는 조금만 먹어도 더부룩했는데 발효식품을 먹기 시작하면서 소화가 잘 된다는 거예요. 하루에 한 가지 발효식품만 챙겨도 충분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너무 짠 제품은 피해야 한다는 거예요. 시중에 파는 된장이나 청국장 중에는 나트륨 함량이 높은 것들이 있거든요. 가능하면 저염 제품을 선택하시거나 집에서 직접 만드시면 더 좋아요. 어떤 발효식품이 가장 드시기 편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낫또를 추천드립니다. 작은 생선의 역할도 절대 무시할 수 없어요. 큰 생선보다 오염 위험이 훨씬 낮고 단백질과 칼슘이 정말 풍부합니다. 해양식품연구원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멸치나 풀치 같은 소형 어종이 미네랄 함량이 대형 어종보다 더 높다고 해요. 제가 만난 70세 김문기님은 멸치 위주의 반찬으로만 바꿨는데 무릎 힘이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멸치볶음, 멸치조림, 멸치 국물 같은 걸 매일 조금씩 드셨대요. 실천 방법은 간단해요. 맵기 반찬 중 하나는 작은 생선으로 구성하는 겁니다. 주의할 점은 기름에 튀기기보다는 볶거나 찌는 게 훨씬 좋다는 거예요. 기름에 튀기면 칼로리가 높아지고 소화 부담도 커지거든요. 작은 생선 자주 드시는 편인가요? 한번 습관으로 만들어 놓으면 정말 편해요. 이제 7대3 비율의 핵심을 설명드릴게요. 식물성 70, 동물성 30이라는 비율은 몸에 부담 없이 지속 가능한 비율입니다. 해외 건강노화 연구에서도 동물성 단백질을 3%만 줄여도 전체 건강 지표가 눈에 띄게 향상된다고 보고하고 있어요. 제가 상담했던 66세 배수진님은 이 비율을 딱 2개월 유지했는데 체력 회복을 확실히 느꼈다고 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한결 가벼워지고 오후에도 피곤하지 않다는 거죠.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매끼 식물성 단백질 반찬 2가지, 동물성 단백질 반찬 1가지로 구성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침에 콩나물국, 두부조림, 계란찜 이렇게 차리는 거죠. 콩나물과 두부가 식물성, 계란이 동물성이니까 딱 7대3 비율이 맞아요. 주의할 점은 튀기거나 지나친 양념은 피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오늘 식단 비율은 어떠신가요? 한번 체크해보세요. 소량을 자주 섭취하는 습관도 정말 중요해요. 80% 포만감을 유지하면 단백질이 근육으로 제대로 쓰일 수 있습니다. 배부르게 먹으면 에너지로만 쓰이고 근육으로는 잘 안 가거든요. 장기 영양 연구에서도 소식 습관이 노화 속도를 확실히 늦춘다는 결과가 있어요. 제가 만난 75세 신준표님은 소식으로 전환한 뒤 속 더부룩함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한 끼를 배부르게 먹고 나면 오후 내내 소화가 안 됐는데 이제는 편하다는 거예요. 실천 방법은 한 끼 양을 조금 줄이고 천천히 먹는 겁니다. 주의할 점은 배가 고프다고 단 것을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자나 빵으로 채우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요. 대신 견과류 한 줌이나 과일 조금으로 해결하세요. 여러분도 소식이 더 편하신가요? 한번 시도해보시면 몸이 훨씬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단백질 흡수에 꼭 필요합니다. 물이 부족하면 단백질이 제대로 대사되지 않아요. 노년 건강연구에서도 하루 1.5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는 사람이 근육량 유지가 훨씬 잘 된다고 해요. 제가 상담했던 69세 이정숙님은 물을 꾸준히 마시기 시작하면서 피부도 좋아지고 기력도 올라갔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천 방법은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식사 전후로 한 잔씩 마시는 거예요.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습니다. 주의할 점은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소화에 부담이 적다는 거예요. 특히 아침에는 따뜻한 물이 장 운동에도 도움이 돼요. 여러분은 하루에 물을 얼마나 드시나요? 의식적으로 챙기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천천히 씹는 습관이 왜 중요한지 말씀드릴게요. 꼭꼭 씹어 먹으면 단백질이 입 안에서부터 잘게 나뉘어
소화가 훨씬 잘 됩니다. 소화생리학 연구에서도 30회 이상 씹는 사람이 영양소 흡수율이 40% 높다고 보고하고 있어요. 제가 만난 67세 홍만식님은 천천히 씹는 습관을 들인 뒤 위장이 편해졌다고 하셨어요. 예전에는 급하게 먹어서 속이 자주 불편했는데 이제는 괜찮다는 거죠. 실천 방법은 한 입에 30번 이상 씹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익숙해지면 자연스러워져요. 주의할 점은 텔레비전을 보면서 먹으면 씹는 횟수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식사 시간만큼은 음식에 집중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은 평소에 몇 번 정도 씹고 삼키시나요? 오늘부터라도 의식적으로 천천히 씹어보세요. 이제 확장된 실천법을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계절에 맞춰 먹는 습관부터 설명드릴게요. 제철 식재료는 영양 밀도가 정말 높습니다. 봄에는 나물, 여름에는 오이와 호박, 가을에는 버섯과 고구마, 겨울에는 무와 배추가 제철이죠. 이런 식재료들은 그 계절에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자연스럽게 제공해줘요. 포장된 가공품보다는 신선한 형태로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가공 과정에서 영양소가 파괴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천 방법은 계절마다 주식 채소 한 가지를 정해서 매일 드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름에는 오이 무침을 매일 한 가지씩 챙기는 거죠. 지금 계절에 가장 즐겨 드시는 채소는 무엇인가요? 제철 채소를 먹으면 몸이 정말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자연이 주는 선물을 제대로 활용하는 겁니다. 매일 5,000보 걷기도 근육 유지에 정말 중요해요. 걷기는 근육이 가장 쉽게 유지되는 활동입니다. 격한 운동보다 가벼운 걷기가 오히려 노년에는 더 효과적이에요. 무릎과 관절에 부담도 적고 꾸준히 할 수 있거든요. 무리한 속도로 걸으면 오히려 관절에 부담이 됩니다. 천천히 편안하게 걷는 게 가장 좋아요. 실천 방법은 하루 10분씩 나누어 걷는 겁니다. 아침에 10분, 점심 후 10분, 저녁에 10분 이렇게 나누면 부담 없이 할 수 있어요. 하루 몇 보 정도 걷고 계신가요? 만보계나 휴대폰 앱으로 체크해 보시면 동기부여가 돼요. 걷기는 정말 간단하지만 효과는 놀라울 정도로 큽니다. 함께 먹는 식사도 단백질 활용률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예요. 공동 식사는 스트레스를 낮춰주고 식욕을 증진시킵니다. 혼자 먹으면 대충 먹게 되고 양도 줄어들거든요. 하지만 누군가와 함께 먹으면 자연스럽게 식사 시간도 길어지고 영양도 골고루 챙기게 돼요. 너무 늦은 시간의 식사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저녁 하늘같이 이후에는 가급적 무거운 식사를 하지 않는 게 소화에 좋아요. 실천 방법은 주 2회 이상 가족이나 지인과 식사하는 겁니다. 동네 친구들과 점심 약속을 정기적으로 잡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최근에 누군가와 함께 식사한 적 있으신가요? 혼자 계신 분들도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함께 식사하시면 정말 좋아요. 사람과의 교류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조리 방법을 간소화하는 것도 단백질 흡수를 높이는 핵심입니다. 단백질은 과한 조리보다 단순 조리에서 흡수가 훨씬 좋아요. 튀기거나 볶고 또 볶는 복잡한 요리보다는 찌거나 삶는 단순한 조리가 영양소를 보존해줍니다. 기름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건 절대 금물이에요. 칼로리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소화 부담도 커지거든요. 실천 방법은 찌기와 삶기를 위주로 조리하는 겁니다. 두부는 찌고 생선은 삶고 채소는 데치는 거죠. 어떤 조리법을 가장 자주 사용하시나요? 복잡한 양념보다는 소금과 간장 정도만 사용해도 충분해요.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게 건강에도 좋고 맛도 담백합니다. 당을 줄이는 습관도 정말 중요해요. 당 섭취가 많아지면 단백질 흡수 효율이 확 떨어집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우리 몸은 단백질보다 당을 먼저 처리하거든요. 그러면 단백질이 근육으로 가지 못하고 그냥 배출되는 경우가 많아요. 음료 속 숨은 당을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커피나 주스에는 생각보다 많은 당이 들어있어요. 실천 방법은 과자 대신 견과류 한 줌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는 단백질도 풍부하고 좋은 지방도 들어있어요. 단 음식 자주 드시는 편인가요? 습관을 바꾸는 게 처음에는 어렵지만 2주만 지나면 당에 대한 욕구가 확 줄어들어요. 몸이 적응하는 거죠. 규칙적인 식사 시간도 단백질 활용률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먹으면 우리 몸이 그 시간에 맞춰 소화 요소를 준비해요. 그래서 영양소 흡수가 훨씬 잘 됩니다. 불규칙하게 먹으면 몸이 혼란스러워하고 소화도 잘 안 되거든요. 아침은 8시, 점심은 11시, 저녁은 9시 이렇게 정해놓고 지키는 게 좋아요. 물론 정확히 맞출 필요는 없지만 1시간 안팎으로는 맞추시는 게 좋습니다. 실천 방법은 휴대폰 알람을 맞춰놓는 겁니다. 여러분은 식사 시간이 규칙적인 편인가요? 규칙적인 식사가 습관이 되면 배고픔과 포만감을 훨씬 잘 조절할 수 있어요. 몸의 리듬이 안정되는 거죠. 충분한 수면도 단백질 합성에 필수적이에요.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단백질을 근육으로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이 과정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노년 건강 연구에서도
7시간 이상 자는 사람이 근육량 유지가 훨씬 잘 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늦게 자거나 중간에 자주 깨면 수면의 질이 떨어져요. 실천 방법은 밤 10시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 6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처음에는 잠이 안 와도 눕는 습관을 들이면 몸이 적응해요. 여러분은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주무시나요? 충분한 수면은 건강의 기본입니다.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스트레스 관리도 단백질 활용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게 근육을 분해해버려요. 아무리 단백질을 잘 먹어도 스트레스가 많으면 소용없는 거죠. 화를 참거나 걱정이 많으면 몸이 긴장 상태를 유지해요. 실천 방법은 하루 10분 명상이나 심호흡을 하는 겁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서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으신가요? 산책, 음악 감상, 친구와의 대화 모두 좋은 방법입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체력이 눈에 띄게 좋아져요. 적당한 햇볕 쬐기도 단백질 합성을 돕습니다. 햇볕을 쬐면 비타민 D가 생성되는데 이게 단백질이 근육으로 가는 걸 도와줘요. 실내에만 있으면 비타민 D가 부족해지고 근육도 약해져요. 하루 15분 정도만 햇볕을 쬐면 충분합니다. 오전 10시나 오후 9시쯤이 자외선 부담이 적고 좋아요. 실천 방법은 걷기와 함께하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 걸으면 햇볕도 쬐고 운동도 되니까 일석이조예요. 여러분은 하루에 햇볕을 얼마나 쬐시나요? 날씨 좋은 날은 꼭 밖에 나가보세요. 기분도 좋아지고 건강에도 정말 도움이 됩니다. 이제 마무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정말 단순합니다. 많은 분들이 고기를 많이 먹어야 근육이 유지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장수마을의 비밀은 오히려 일상적인 콩과 곡물, 작은 생선, 발효 음식이었어요. 바로 식물성 70%, 동물성 30%라는 7대3 비율이었습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이 빠르게 감소하고 체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해져요. 심하면 일상생활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70대부터는 더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관리를 시작해야 해요.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90대에도 걷기와 일상활동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만난 장수마을 어르신들은 90대에도 텃밭 가꾸고 산책하시더라고요. 표정도 밝고 기운도 넘쳤어요. 바로 이게 7대3 비율의 힘입니다. 콩밥 한 공기, 된장찌개 한 그릇, 멸치볶음 한 접시. 이렇게 평범한 음식들이 우리 몸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보약이에요. 특별한 건강식품이나 비싼 영양제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매일 올라오는 밥상을 제대로 차리는 게 전부예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바로 콩 위주의 한 끼를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저녁부터 콩밥에 두부찌개, 멸치볶음으로 차려보세요. 이것만으로도 7대3 비율이 자연스럽게 맞춰져요. 한 숟가락의 변화가 10년, 건강을 지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시면 3개월 뒤 완전히 다른 몸을 느끼실 거예요. 다리에 힘이 생기고 기운이 넘치는 걸 체험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중에는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혼자 있으면 식사가 대충 되기 쉽죠? 하지만 바로 그럴 때일수록 더 신경 써야 합니다. 한 끼 한 끼가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콩을 미리 삶아서 냉장고에 보관해 두세요. 그럼 밥 지을 때마다 넣기만 하면 돼요. 두부도 미리 사다 놓고 찌개나 무침으로 활용하세요. 멸치도 한 번에 볶아서 반찬통에 담아두면 일주일은 먹을 수 있어요. 발효식품도 잊지 마세요. 된장, 청국장, 낫또 중에서 하나만 골라 매일 드시면 됩니다. 소화도 잘 되고 영양 흡수도 좋아져요. 이렇게 간단한 실천만으로도 몸이 확 달라집니다. 물론 처음에는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평생 먹던 대로 먹는 게 편하니까요. 하지만 딱 2주만 참고 해보세요. 2주가 지나면 몸이 적응하고 오히려 이 식단이 더 편해집니다. 제가 상담했던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어요. 이렇게 간단한 걸로 정말 달라질까 하고요. 하지만 직접 실천해보신 분들은 모두 놀라워하셨습니다.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었구나 하고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젊은 순간이에요.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발효식품이 우리 몸속에서 어떤 놀라운 변화를 만드는지 더 구체적으로 다루겠습니다. 된장, 청국장, 낫또가 장 건강과 면역력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특히 장수마을 어르신들이 매일 드시는 발효식품의 비밀을 공개할 예정이에요.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매일 올라오는 밥상에서 시작돼요. 비싼 영양제보다 한 그릇의 콩밥이, 특별한 보약보다 한 접시의 멸치볶음이 훨씬 강력합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지금 이 순간의 선택으로 결정됩니다. 90대에도 힘있게 걷고 싶으신가요? 친구들과 여행도 가고 손주들과 놀아주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7대3 비율을 시작하세요. 저는 20년간 수많은 분들의 변화를 봐왔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걸 수없이 목격했어요.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 어떻게 관리하느냐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혼자 하지 마세요.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시작하시면 훨씬 쉽습니다.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하면 지속하기가 편해져요.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함께 실천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건강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야 가족들도 행복해요. 손주들과 더 오래 함께 할 수 있고 자녀들에게 부담도 덜 주게 됩니다. 건강한 노년은 모두에게 선물이에요.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변화를 시작해보고 싶으신가요? 콩밥인가요? 발효식품인가요? 아니면 걷기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함께 건강한 100세를 만들어가요.